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 시간이죠. 페이지 162쪽. 페이지 162쪽. 개념 원리. 자, 3단원 첫 번째 공간 도형할 차례예요. 자, 소단원 1. 자, 보면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서 가로 2번, 우리가 녹색 박스 2번을 볼게요. 왜냐면은 녹색 박스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먼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점 3개는 오직 평면 위에 있다. 근데 이거를 2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했거든.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이라는 거는 이게 쭉쭉 뻗어나가는 녀석이에요.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지금 우리 교재처럼 4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일직선에 없는 점 3개. 요 점 3개를 플랫하게 쫙 그어버리면, 면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걔를 평면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막대기로 이렇게 한 번에 착 그었어. 그럼 그 막대기가 지나간 면을 평면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점이랑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막대기로 이 직선과 점을 한 번에 이렇게 그었어. 그럼 그 막대기가 지나간 면을 평면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엔 직선 2개가 만났어. 이 직선 2개가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저 직선 2개를 이으는 면을 평면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행한 두 직선이 존재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면을 평면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총 몇 가지를 소개해놨어? 4가지를 소개해놨다. 저렇게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옆으로 가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은 지금과 같이 총 3가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난다.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평행하다. 근데 여기서 이 평행의 정의가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만 가지고서는 평행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하면은 두 직선은 일단 동일한 평면에 있어야 돼. 동일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평행한 거야. 그러면 만나지만 않는다면은 평면에 있는 직선 하나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직선, 이것도 만나지 않겠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평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한 평면에 있다, 한 평면에 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평행한다의 정의가 뭐라고요?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 그냥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꼬인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알파 위에 직선 L이 있을 때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 직선이 포함된다. 평면에 직선이 포함되는 관계랑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그리고 평면과 만나지 않는 관계, 총 3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평면과 직선은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있겠죠. 지금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만나지 않는 상황. 평행하다고 부르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행한 상황이죠. 안 만나는 상황이야. 여기서 탁 틀어지면 언젠간 만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상황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겠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은 교점이고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은 교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도형의 관계를 소개했다. 관리비.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나오고 겨울엔 히터 때문에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보니까는 공간에서 4개의 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 3개 확인됐습니까?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몇 개예요? 점 3개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오면 돼? 3개만 골라오면 되겠죠. 그러면 평면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C3은 4C1과 그 값이 똑같죠.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돼? 4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간 안에 4개의 점, 몇 개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 4개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쉬워서 하나만 더 해볼게. 밑에 있는 유제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게. 179번 유제로 가보겠습니다. 공간에서 5개의 점 중 어느 4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3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똑같죠? OC2라고 OC3 is OC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10개를 만들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갈게. 네. 평면의 결정 조건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일직선에 없는 점 3개. 그 다음에 직선과 점 하나. 만나는 직선 2개. 평행한 직선 2개.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문제 번호 2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되었을 때 A, B, C, D, E, F, G, H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모서리, 변이라고 부를게요. 변 AD와 평행한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는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 3개. BC, FG, EH. 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 됐지? 2번. 모서리 AD와 꼬인. 자, 꼬인 위치. 안 만나는데 평면에는 없어야 돼. 모서리 AD와 꼬인에 있으면 일단 만나진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2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서도 하나, 2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총 몇 개 있어? 4개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3번 자,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평행한 면. 됐습니까? 포함하는 면이 아니라 평행한 면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과 뒷면이죠. 그래서 모서리 DHGC랑 모서리 HEFG라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만나고 얘는 만난 거. 얘는 수직한 거. 얘는 수직한 거. 안 만나는 거는 뒷면이랑 밑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당연한 얘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풀 수 있어야 돼. 4번 가볼게요. 자, 면 A, E, H, D와 만나는 면. A, E, H, D. 아, 요거구나. A, E, H, D라고 하는 요 면과 만나는 면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개의 면과 만나겠다. 자, 5번 모서리 A, B를 포함하는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를 포함하는 면은 하나, 둘 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들을 한 번쯤 풀어본 겁니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167쪽 가볼게. 직선과 평면이래. 자, 직선과 평면.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고요. 평행한 두 평면, 요게 알파라는 평면이고, 그럼 이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잘라 들어가면 교선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교선 L, 교선 M이라고 할게. 그렇지? 근데 이 교선 L은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교선 M은 평면 베타에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일단 L과 M은 못 만나. 그래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평행 아니면 꼬인이야. 근데 L과 M이 하나의 평면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 평행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고 직선 L과 L을 포함하고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글로 쓴 거죠. 네. 자,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고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뭔 소리야? 아, 지금 2번을 상황을 잡아볼게요. 2번 상황이 알파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어. 이렇게 알파가 놓여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평면 베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자. 그럼 요 녀석은 교선이죠. 이 교선 L은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네. 평면 알파를 지나지 않는 평면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M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 M과 L은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밑에 하나 더 써 있습니다.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대. 네.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는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 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베타는
평면 L과 평행하다.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알파 위에 없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요? 이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하나가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평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럼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는 수순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거. 네. 이 받아들여지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당연시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 방금 했던 얘기들 하나하나를 다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귀납법과 기류법이 뭐예요? 미안해. 기류법이 뭐야? 네, 결과부정. 그러니까는 방금 당연한 거잖아. 저걸 기류법으로 간대. 그러면 저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뭔가 막 만들어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원래 게 맞구나.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경시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경시했잖아. 했겠네. 응, 기억나? 안 나? 한 기억은 나? 안 나? 놀았네. 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걸 했어야지. 딴 데 가 있지. 혹시 마음이 아픕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자, 넘어갈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4개 A, B, C, 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고 하면 사각형 E, F, G, H는 평행 사변형임을 증명하십시오.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 A, B, C, D를 이어서 만드는 사각형. 그럼 이게 약간 공간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평면 위에 있으면 2D인데 평면 위에 없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니까 얘가 약간 공간에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A, B, C, D.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 이런 느낌이겠죠. 이래야지 일단 공간에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점 3개는 어쩔 수 없이 평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점 3개는 평면이 되고 그 평면 밖에 점 하나를 띄워놓는 거죠. 3개는 무조건 평면이니까. 거기서 하나가 삐져나와서 한 평면이 없다? 점 하나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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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이렇게 많아, 중점이. 중점. 맞는 거야? 중점이 왜 이렇게 많어? 몇 개가 생긴 거야? 차례로 이어서, 차례로 A, B에 하나, A, B에 하나, B, C에 하나, C, D에 하나, A, B, C, D, C, D에 하나, D, A에 하나.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인가 보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림 되게 어렵네. 씨. 책에 있는 거 봐. 네, 요렇게 봐요. 됐을 때 이게 평행사변형임을 보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 이 평면에서 요렇게 생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조건 2배, 절반이 되겠죠. 평행하면서 절반이 되겠지. AC의 절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AC의 절반? 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생겼을 때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절반이잖아. 그럼 AC랑 요 녀석이랑도 이렇게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절반 그림을 좀 틀어지게 그려도 절반이면 이렇게 당기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평행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만드는 요선과 요 ABC 평면 위에 AC는 평행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녀석과 요 녀석도 이렇게 평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평행하고 요렇게 평행하니까 이 두 개가 평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얘기로 요 면과 요렇게 생겨 있는 요 면에서의 요 절반과 그래요. 그리고 요 녀석이 평행하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삼각형에서 얘랑 얘가 평행하겠죠.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노란색 대변이 평행하고 하얀색 대변이 평행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렇게 생겼던 중점을 이어버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에 관계없이 평행한 거지. 길이에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중점을 이으나 이렇게 했을 때 중점을 이으나 어디에 있으나 평행사변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길이는 절반씩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넘겨볼게요. 네.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박스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그 박스 형태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은 증명하시오는 안 내오니까 이걸 185번처럼 풀게 하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올 수 있겠지. 2분의 1만큼 잘라 들어가가지고 왼쪽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페이지 170쪽.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당연히 만나는 직선은 요 각을 의미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평행한 두 직선은 이루는 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꼬인 위치는 얘를 일단 만나진 않잖아.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각을 의미합니다.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잖아. 이렇게 앞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지금 꼬인 위치예요. 얘는 쭉 뻗어 나가는 거고 얘는 위로 쭉 뻗어 나가는 거야. 절대로 안 만나. 이 두 직선의 각을 구하십시오면은 이렇게 붙여요. 붙였을 때 생기는 각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네. 그게 꼬인 위치에서의 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멀쩡한 거 다 넘어가고 페이지 173쪽 문제 4번 가볼게.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기억,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되 이 칠판에 붙어 있는 두 직선이야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치? 이 두 직선이 평행하고 직선 L과 직선 M과 직선 N이 평행하면 L과 N은 평행하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L이 평행할 수도 있죠.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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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있네? 미안해.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네. L, M 평행하고 N은 평행하면 이렇게도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있더라도 평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자, 니은 가볼게요. L과 M이 수직이고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이 수직이면 L과 N은 평행하다. 꼬인 위치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디귿 가보겠습니다. M과 알파가 평행하고 M과 베타가 평행하면 알파랑 베타가 평행하다. L과 M이 평행하대. 그리고 M과 평면 베타가 평행하죠. 이렇게 해도 평행하죠. 됐습니까? 알파는 이런 평면이야. 이런 평면 위에 M이 이렇게 떠 있어. 이 M과 이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합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리을. 그림만 그리다 끝나네. 리을. L과 M이 평행하고 수직하고 M과 알파가 평행하며 L과 알파 먼저 L과 M이 그리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직선과 알파라고 하는 평면이 지금 평행합니까? 그랬을 때 L과 알파가 평행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수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평행하다고 놓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은 수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놔버리면은 평행하다고 놓을 수도 있으니까 리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답이 없는 거야? 하나 있구나. 기억 하나 동그라미가 되겠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림 없이 여기서만 볼게. 정육면체래. 오케이?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직선 EB, 직선 EB와 직선 C 그려야 되겠네. 여기 하나만 그릴게요. 5번. 이렇게 놨을 때 A, B, C, D 이 F, G, H라고 놨을 때 B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을 구하겠습니다. 꼬인 위치죠. 꼬인 위치에서 이루는 각은 어쨌든 평행이동시켜서 붙이라 그랬죠. 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요 각이죠. 그래서 몇 도?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어. 이제 넘기면 돼. 이제 삼수선 나왔어. 다 끝났어. 재밌는 건 해. 그러면은 1번의 답은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2번 이 B라고 하는 직선과 직선 C, AC 요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한 번 더 여기에 연장선으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붙어 있는 정육면체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얘가 요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요? 그럼 잘라보면 지금 우리는 요 사이에 이거 눈에 보입니까? 지금 B이랑 AC랑인데 AC를 한 번에 잘 안 나오니 여기에 정면체 하나를 더 붙여. 그러면 요렇게 있는 뚜껑으로 지나가는 면이 생기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간 두 개를 뚫고 지나갔다고 보입니까? 그래요? 되니? 이렇게 생겨. 옆에서 그렇게 그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하나가 요 꼭지점에서 하나는 요렇게 간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간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생긴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 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넓이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아니야? 아이디어를 쓰자. 여기에 있는 녀석이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잠깐만. 내가 잘못 이해했나? 잠깐만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B랑 AC가 이루는가? EB랑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미안합니다. 요게 AC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거잖아. 그쵸? 요거는 요 면에서를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옮겨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대각선 하나 갖고 대각선 하나 갖고 여기서 뒤에도 대각선 하나 간 거죠. 미안해요. 내가 그림을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은 대각선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뚜껑의 절반, 옆면의 절반, 뒷면의 절반을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요 녀석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루는 각은 60도가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안 찾을 거야? 찾을 거야? 그래. 재미없지? 나도 재미없어.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이 등장을 하지만 이게 문제에 섞여 있었을 때 이 각이 60도가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부터 문제가 풀린다고. 그 다음에 뭐 내적을 묻든 뭐 다른 걸 묻든 하겠지. 뭐 도형의 넓이를 묻든. 무슨 표정이야? 난 풀지 않겠다는 표정이야? 자, 그럼 마지막 직선 AD와 직선 AD와 EB. 그러면 AD를 BC로 불러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AD를 BC로 불러내면 각이 이루는 각 몇 도겠어?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평면에 꽂힌 직선이니까. 옆면에 꽂혀버린 직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게 제일 중요해. 지금 평면이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수직으로 꽂힌 직선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 꽂힌 직선과 바닥이라는 평면에 붙어있는 그 모든 직선들은 다 무슨 각을 이루고 있는 거야?
90도 각을 이루고 있겠죠. 꼬인 위치에 있더라도 붙여버리면 90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요. 평면과 수직하는 직선이 존재하면 평면 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직선들과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넘어가서 삼수선 가볼게요. 3개만 더 하면 돼. 삼수선 이면각 정사형 이렇게 딱 3개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좋아. 바닥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평면 밖에 있는 점 P가 있어. 그래서 P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리고 수선의 발 H를 지나지 않는 평면에 붙잡혀 있는 직선 L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H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내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은 무조건 90도 각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점 P에서 요 만나는 점에 렐이 긋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수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3개의 수직이 보입니까? 수직. 괜찮아요? 그럼 얘를 수선이라고 부르겠죠. 수선이 몇 개 등장했어? 3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삼수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3개의 수선 중에서 2개를 만족시키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따라 나온다. 요게 삼수선 정리예요. 됐습니까? 요 90도 3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 수선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3개의 수선 중에서 2개를 문제에서 오픈해 주잖아.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따라 나온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모양을 생각하면 되겠어. 평면에 수선 하나 들어갔죠? 직선 하나 잡습니다. 수선 하나 잡죠? 수선 하나 잡아요. 요 그림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잡혀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수선이야. 문제를 풀 때 2개만 준다고.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긋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로 풀어볼게. 6번 가볼게. 6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 보게요. 이렇게 평면 알파 위에 OP라고 하는 수선을 하나 박았어. 그리고 요 O를 지나지 않는 직선 A, B가 존재한대. 그리고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A라는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요 길이를 O라고 부르고요. 요 길이를 2라고 부르고요. 요 길이를 2 루트 3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AH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여기서 삼수선이 등장을 했잖아. 꽂혔죠? 그럼 여기도 90도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2 루트 3, 이 피타고라스로 P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4, 3, 12, 4, 16. 요 길이를 4라고 구해낼 수 있겠어? 그럼 당연히 AH의 길이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삼수선 가장 일반적인 문제. 안 보였던 삼수선 하나를 찾아온 거죠. 괜찮아요? 저거를 긋고 보면은 문제가 편해집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동아구청에서 사업체 조사 나왔는데 네. 잠깐 시간 가능하실까요? 네.
직육면체 A, B, C, D, E, F, G, H라고 써 있고요. AD의 길이가 1. 그리고요. AE의 길이가 AE, 여기가 2. 그 다음에 ACD의 길이가 2. 이런 직육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 D에서 선분 EF,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고 DI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에 얘가 내리 꽂힌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발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수선의 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요 길이는 바닥을 보면 바닥이 1, 2 요렇게 지나가 요 점인 거죠, 지금. 요 I라는 점이. 요 I라는 점이 요 위에서 보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최종 질문이 뭐죠? 이랬을 때 DI. DI. 그러면은 DI. 요 길이가 중요한 거죠. 요 길이가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쉽게 구하는 방법 없나? 2대 1이네. 2대 1에 너무 편법인가? 요게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좌표로 잡았을 때 요게 2대 1이죠. 그럼 이 녀석이 2분의 1 x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요 점은 0,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으로 구해도 돼? 안 돼? 안 되면 비율로 갈까? 이거랑 이거? 그럼 이 길이도 어쨌든 뭐 그래요. 네. 여기가 루트 5인가? 야, 근데 그 공식의 이름이 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도 뭐 2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넓이 값이. 그래서 어쨌든 물음표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게 구해낼 수 있겠죠. 루트 5분의 2라고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짝짝짝 요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래서 2가 돼 있고요. 루트 5분의 2가 돼 있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4 더하기 5분의 4 루트 5분의 24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정리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자꾸 3D로 등장을 하는데 걔를 해석하면 2D로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I라는 점을 찾을 때 이렇게 바닥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어렵지 않게 I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네, 넘겨보면은 자, 이제 이면각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평면은 쭉 뻗어나가는 걸 평면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평면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 직선 L을 그었어. 그럼 평면의 직선 L 하나가 잡히면 평면을 몇 개로 나눠버린 거야? 2개로 나눠버린 거죠. 평면도 쭉 퍼지지만 직선도 쭉 나가고 있으니까 한 평면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야? 2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직선을 기준으로 한쪽을 이렇게 지워. 그 얘기는 이쪽은 닫아버린 거죠. 이쪽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만 되어 있겠죠. 걔를 반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평면인데 반 잘라가지고 반만 평면이래. 그래서 반평면. 이쪽은 못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반평면 2개를 L이라는 직선을 공유하는 반평면 2개를 만들게. 서로 다른 반평면 2개. 그러면은 요렇게 요런 평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를 평면
베타라고 부를게. 밑에 있는 건 알파라고 부르고.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점 B에서 L의 수직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 만나는 점에서 평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그럼 요 각을 우리가 두 반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 응. 그래서 저 모양을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반평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요 모양. 요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요 모양. 요거를 반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모양 자체를 통째로 뭐라고 불러요?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이면각. 그래서 우리가 이면각의 변, 요 L이 이면각의 변, 이면각의 면. 이해돼요? 이면각의 면. 그리고 요 사이의 크기를, 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면각으로도 문제가 하나 잘 나온다. 풀어볼게. 문제 페이지 180쪽 문제 번호 8번 풀어볼게요. 우리도 그린 것 같지? 정사형이래. 정사형. 정사면 B, C, D 위에 이렇게 A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몇 개 만나고 있어? 4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이랬을 때 질문. 평면 A, B, C와 평면 B, C, D가 이루고 있는 각. 이게 평면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랑 이렇게 퍼져나가는 평면 두 개가 있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완전히 옆에서 보면. 그랬을 때 요각을 이면각의 크기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바닥에 수선을 내리 꽂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여기가 무슨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요 길이는 ABC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3분의 1만 가져온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만큼은 2분의 루트 3A를 3분의 1만 가져온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랬을 때 세타를 이렇게 잡았어. 최종 질문.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바닥에 내리 찍어 코사인을 구하래. 그럼 3분의 1이라고. 맨날 저게 나오겠죠. 길이값에 관계없이. 한 변의 길이가 3이든 4든 5든 7이든 100이든 항상 비율값으로 나올 거니까 3분의 1로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찾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페이지 어려운 거? 네, 요거 159번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요. 내신 문제는 딱 159번 스타일로 나옵니다. 2번 정도 생각해야 돼요. 2개를 묶어버린 거야. 요거 하나 풀게요. 답은 4분의 루트 2야.
나왔어? 한 명 성공. 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같이 해보자. 자, 지금 얘를 알파 평면이라고 부르고 얘를 베타 평면이라고 부를게. 베타만 일단 신경 써보자. 베타만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점을 하나 찍어볼게. 그래요? 60이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1의 루트 3. 그러니까 아직 길이를 모르니까 A, 2A, 루트 3A.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제 바닥만 볼게. 바닥만.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 그러면 여기가 45도죠.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인데 지금 루트에 해당되는 길이값을 내가 A로 설정해놨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얼마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A로 설정을 해야지.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직선 M과 직선 L이 이루는 각을 필요로 한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요렇게 잘라서 요만큼만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A니까 여기도 루트 2분의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렇게가 2A 90도 여기가 루트 2분의 A라고 써있는 요 세타가 필요한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A분의 루트 2분의 1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A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1 4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가장 흔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명각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한 거 요거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스텝 2 정도가 딱 내신용이에요. 스텝 2 정도가. 스텝 2 정도는 이제 우리가 4월 말쯤이면은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정사형 가볼게. 페이지 183쪽.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삼수선 이명각 정사형이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골로 나오는 문제. 페이지 183쪽. 정사형. 정자가 바르게 투영된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투영된 그림자. 되게 쉬워. 직선 L이 이렇게 떠 있어요. 얘를 A, B라고 할게. 근데 바르게의 기준이 바닥면에서 바르게야. 바닥면에서. 바닥이 이렇게 있어. 바닥이 이렇게 깔려 있어. 해가 바닥과 바르게 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해가.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A-, 얘를 B-라고 놓으면 이 A-에서 B-까지를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얘는 길이밖에 없죠. 막대기니까. 막대기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얘가 정사형 되면 바르게 떨어진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요거겠죠. 그래요? 그럼 이 막대기가 바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부를 때 정사형의 길이는 막대기의 길이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사형이야. 끝난 거야. 그럼 바닥에 하늘에 펄럭이는 천이 떠 있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천의 넓이를 S라고 부를게. 근데 바닥면에 땅바닥에 그림자가 지겠지. 근데 정확하게 해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해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림자를. 그럼 그림자가 요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림자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얘를 정사형의 넓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식은 똑같겠죠.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넓이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이 넓이라는 건 다 선의 모임이니까. 이 선을 다 잘라서 더하면 넓이니까. 저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엔 입체도형이 떠 있대. 입체도형이. 하늘에, 구는 좀 쉬운. 구가 이렇게 떠 있대. 구가 이렇게 떠 있대. 해가 이렇게 내리쬐겠죠. 그럼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요 라인으로 원이 생기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정사형의 길이나 넓이나는 다 원래 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다. 식은 되게 어렵지 않죠. 받아들이는 것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4쪽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하나 풀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 끝났어. 두 문제만 더 풀면 끝이야. 조금만 힘내. 9번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AF를 모서리의 기가 A, B, C, D, E, F, G, H에서 AF라는 선분을 평면 DHFB, DHFB의 요런 평면에 정사형 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정사형은 어디에서 바르게 떨어뜨렸다고? 바닥 기준으로 바르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해가 DHFB에 평행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요 A라는 점이 저 평면 어디에 떨어지겠어? A라는 점이 저 평면 가운데 떨어지겠죠. 여기 떨어지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림자가 요렇게 젖이겠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완벽하게 정사형의 눈으로 볼게. 정사형의 눈으로 보면 D, H, F, B가 써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래. 여기가 2겠죠. 근데 지금 D, B는 대각선의 길이죠. 그래서 2루트 2라고 써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점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A라는 점이 D, B의 가운데 떨어지겠죠. 이 길이를 구하는 거네. 이게 정사형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2겠죠. 그럼 절반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사형의 길이는 루트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우리 기하 파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도형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입체도형이라고 공간도형이라고 공간 해석하지 마. 어차피 결론은 페이퍼에 2D에 풀어야 돼. 저 상황들을 다 2D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서 10번 가볼게. 10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기둥의 밑변과 30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잘라버렸을 때 생기는 타원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약식으로만 그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요? 근데 몇 도로 잘라 들어갔대? 30도로 잘라 들어갔대. 요 길이가, 요 각이 30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요 녀석이 S고 요 녀석이 S 다시겠죠. 얘가 정사형의 넓이야. 얘가 하늘에 떠 있는 면이고. 그치?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는 하늘에 떠 있는 넓이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얘가 알고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여기가 36 파이는 내가 궁금한 거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S는 36파이 루트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얼마야? 24 루트 3 파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활용을 하나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고 문제 11번 한번 풀어볼래? 안 보고? 같이 풀게. 안 보고 문제 11번을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겨워하는 것 같길래 좀 문제 좀 풀려보려고. 마치면 쿨하게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